쓸만한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 넘쳐납니다. 그죠? 뭐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이 쓸만한 소프트웨어까지 갖춘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모바커는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그런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예요. 백본 랩스의 신제품입니다. 백본 프로. 이제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에도 프로가 붙습니다. 프로가 너무 많아요. 아직 국내 출시도 되지 않은 뜨거운 신제품입니다. 구체적인 출시일은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제품을 다루게 됐습니다. USB 타입C 모델이고요. 라이트닝 모델은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과 연결 가능하죠. 이전 백본 시리즈는 대응하지 않았던 블루투스 LE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장치들과 무선 연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애플, 맥, 아이패드 문제없어요. 직접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본체 색깔은 블랙 하나밖에 없어요. 패키지 구성물은 영상과 같습니다. 푸짐한 느낌은 없죠. 여러 휴대폰과 또 휴대폰 케이스를 고려해서 이전처럼 마그네틱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별도 케이스 및 파우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케이스는 이전처럼 별도 판매고요. 그러니까 프로 모델이니까 요거 하나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같이 함께 제공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제법 두툼하고 되게 심플한데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들고 다니는 거지. 캐링 케이스. 애초에 이렇게 담겨서 판매가 되면은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요, 제품 가격이 20만 원대입니다. 놀라셨죠? 저도 처음에 듣고 그랬어요. 아무튼 제품 디자인은 이전 백본 1과 거의 같습니다. 조금 더 부피가 커지긴 했는데 결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휴대폰 길이에 맞춰 제품을 늘리는 일반적인 텔레스코픽 방식이고요. 케이스를 더 씌운 거의 대부분의 휴대폰을 장착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두꺼운 케이스는 안 돼요. 여전히 태블릿은 장착할 수 없습니다. 제품별 그리고 케이스별 호환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영상을 만들다 보면은 댓글에 이런 폰 호환 되나요? 장착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식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길게 다 나열돼 있어요. 케이스까지.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긴 게 뭐 별 모양 휴대폰이 아니라면 다 들어간다고 봐야죠. 이거 백본 프로는 장난감스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저렴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난해한 컬러 조합의 모바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쓰기에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 제품 표면은 상당히 부드럽고 뽀송합니다. 매트 코팅이 적용됐어요. 코, 손 기름이 잘 묻어나지 않습니다. 유지 관리가 쉽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립부와 트리거 쪽에는 별도 텍스처를 적용해서 그립감을 높였습니다. 러버 그립만큼 밀착된 그립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에 쥐었을 때 불쾌감을 주지 않고 굉장히 편하네요. 제품 무게는 마그네틱 어댑터에 따라 다른데 약 204g으로 백본 1보다 약 60g 무거워졌지만 묵직해진 이 그립감이 저는 오히려 더 적당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립부 자체가 커졌어요.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비유하면은 일반 컨트롤러가 있고 엘리트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근데 엘리트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백버튼도 백버튼이지만 그 엘리트 컨트롤러가 주는 그 묵직함 때문에 분명히 모바일 컨트롤러에서도 어느 정도 좀 묵직한 그립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꽤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컨트롤러 레이아웃은 이전과 거의 똑같습니다. 비대칭형 썸스틱. 20년 넘게 게임 컨트롤러를 사용해온 입장에서 이렇게 비대칭형 디자인이 가장 편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손이 작은 유저분들에게 부담 없죠. 엄지손가락의 위치 때문입니다. 대칭형 썸스틱이라고 한다면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쇼크, 듀얼센스를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손이 작은 유저분들은 이렇게 파지를 했을 때, 그립을 했을 때 봐봐요. 저는 손이 작잖아요. 방향키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어가 쉬울까요? 이게 훨씬 편하죠. 이 방향키를 잘 안 써요. 썸스틱 위주로 다 쓰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 썸스틱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해서 엄지손가락을 계속 가운데에 유지하기보다 왼쪽 엄지손가락을 썸스틱에 위치하는 게 장시간 게이밍에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닌텐도 스위치 1과 비슷했던 작은 크기의 썸스틱은 풀 사이즈로 변경됐습니다. 손가락이 작든 크든 더 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됐죠. 다만 이게 전위차게 방식입니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와 같은 아날로그라는 이야기예요. 홀 이펙트 센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이제 더 잘 아실 텐데 홀 이펙트는 물리적 마찰이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대비 수명이 거의 영구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했을 때 썸스틱의 성능 저하, 스틱 드리프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썸스틱이 고장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마모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아날로그 대비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훨씬 크고요.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정밀 보정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약점이 따라옵니다. 어쨌든 백본 프로에 일반적인 아날로그 썸스틱이 적용된 점은 일부 유저들에게 충분히 아쉬움을 남길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이는 역시 배터리 수명을 고려한 백본 랩스 측의 타협이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보다 더 커진 트리거 버튼에 있습니다. 트리거 버튼은 홀 이펙트 센서가 적용됐어요. 썸스틱에는 없고 트리거 버튼에는 있고. 흥미롭죠?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 아무튼 트리거 버튼 대비 썸스틱의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타협을 본 걸로 추정이 돼요. 배터리 수명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배터리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백본 1과 달리 백본 프로는 블루투스 LE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안에 내장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한 번의 충전으로 약 4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컨트롤러들은 대부분 내장 배터리 자체가 없죠. 휴대폰 전력을 빼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썸스틱까지 홀 센서를 사용했다면 배터리 수명이 거의 절반가량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돌아와서 면적이 넓어진 트리거 버튼, 상당히 부드럽고 깊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보다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 센스 트리거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썸스틱 및 트리거는 당연히 데드존 및 민감도 설정 가능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설정 과정은 상당히 친절하고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반면 이 트리거 위에 달린 범퍼 버튼은 딱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누를 수 있는 버튼들 중 체감적으로 가장 얕은 느낌을 제공하는데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 트래블이 짧다는 건 빠른 반응성을 갖고 있지만 누르는 키감 자체가 심심할 수 있거든요. 대신 범퍼 버튼을 어떤 위치, 어떤 각도에서 눌러도 다 눌리기 때문에 실게임 플레이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건 적응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범퍼 끝부분을 누르면 잘 눌리지 않는 컨트롤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를 눌러도 눌립니다. 버튼감은 굉장히 조용해요. 치그덕거린다든지 소음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해요, 버튼감이. 그리고 십자키, D패드, 기본 액션 버튼들을 포함해서 이게 상당히 쫄깃한 키감을 지녔습니다. 깊이감은 D패드가 제일 깊어요. 더 조용하게 눌리고요. 방향 버튼을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D패드. 밑에 누를 때 소음이 좀 나네요. 이게 듀얼 센스입니다. 엑스박스 엘리트 컨트롤러입니다. 소리 나죠? 하지만 조용하죠. 다른 버튼도 그래요. 이거는 듀얼 센스가 더 조용하네. 그러니까 D패드에 더 많은 공을 들인 것 같아. 보면 D패드 잘 안 쓰는데. 네. 어쨌든 나머지 보조 버튼들은 전부 하단에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았던 부분이에요. 이전 백본 원도 그랬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주 오랜 시간 컨트롤러 위주로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봐봐요. 일반 컨트롤러랑 비교를 해보죠. 보통 이렇게 메뉴 버튼들이 위쪽에 달려있죠. 이렇게 아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위쪽에 달려있으면 뭐가 좋을까요? 썸스틱, D패드를 제어하다가 순간적으로 바로 측면에 붙은 이 메뉴 버튼들을 누를 수가 있죠. 그래서 훨씬 좀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메뉴를 누르기 위해서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려가서 이걸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측면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더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만약에 그게 싫다면은 썸스틱을 아래로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칭형이 되겠죠. 이거는 백본 랩이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다음 만약에 모델을 또 내놓을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프로 나왔으니까 다음 이제 맥스 모델 나온다면, 제가 만드는 건 아니니까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주워 담기도 힘들지만.
아니 뭐 말 쉽게 하는 사람들 많더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밑면에 백 버튼 2개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에도 그립 텍스처가 적용이 됐고요. 범퍼 버튼만큼 얕은 키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 버튼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버튼들을 리매핑 시킬 수 있습니다. 백 버튼에 가장 넣고 싶었던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메뉴 버튼들이었어요. 그런데 메뉴 버튼은 매핑 시킬 수가 없어요. 백 버튼에.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다면 앞서 언급했던 좀 메뉴 버튼 위치에 대한 아쉬움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었던 건데 좀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그리고 3.5mm 오디오 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도 무선으로 보통 사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유선 연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측 타입C 패스스루 차징 대응합니다. 휴대폰을 장착한 상태로 휴대폰까지 다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럴 일은 없지만 휴대폰만 허락된다면 진짜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용 앱의 완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모바컨들하고 좀 비교를 거부하죠. 그 정도로 좋아요. 편리하고 유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단순 장치 설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유틸리티예요. 지난 백본 1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지포스 나우, 스팀 등의 서비스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통합 게임 라이브러리, 스크린샷 캡처, FHD 영상 녹화 및 공유,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그러니까 친구와 파티를 맺고 음성챗까지 즐길 수 있는 소셜 기능,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에뮬레이터 베타 버전이 있습니다. 게임 롬을 불러와서 즐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장면은 넣지 않을 겁니다. 에뮬레이터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그 롬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해보긴 했어요. 딱 하나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요. 에뮬레이터 자체로서 엄청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벌써 한 20년 전이죠. 그때랑 비교해도 그렇게 기능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CRT 모드 그런 거 있잖아요. 에뮬레이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몇 가지 비주얼 막 모드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게임을 불러오고 실행하는 그 과정 상당히 쉽고 간단했고요. 앱을 꺼도 내가 진행했던 부분에서 바로 이어서 플레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는 손쉬운 장치 간 블루투스 무선 연결입니다. 이렇게 UI를 빼놓음으로써 여러 장치를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할 것 없이 여러 포인트를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장치에 무선 연결을 된 상태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장착하면 A와의 연결을 유지할지 끊을지 알림이 뜨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블루투스 아이콘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장치 막 바꾸고 그렇게도 할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앱으로 따온 거죠.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연 시간, 그러니까 레이턴시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블루투스로 컨트롤러 연결해서 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게 블루투스 LE잖아요. LE, 로우 에너지. 컨트롤러 입력 자체는 큰 데이터가 오고 가지 않기 때문에 지연 시간에 대한 불편함 그런 건 없어요. 블루투스 LE를 지원하는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가 이 친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엄청 민감한 분들이 있잖아요. 보통 민감한 분들이 그 리듬 게임 하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딱히 불편한 걸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기능들 사실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다 있던 기능, 서비스들이에요. 음성 채팅, 디스코드로 하면 되고 스크린샷 캡처, 영상 녹화, 아이폰도 뭐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한 거죠. 이제 백본 앱에 그것도 되게 보기 좋게 무시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디테일한 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편의 기능이니까 편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지난 백본 1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 라이브러리, 동영상 캡처 및 공유, 실시간 스트리밍, 소셜 기능, 이번에 추가된 에뮬레이터까지 백본 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사용해야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초기 1개월 무료, 연간 약 $40, 1년에 한화로 약 55,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좀 힘 빠지죠. 사실 이 구독 서비스가 강제되는 건 아닙니다.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인 컨트롤러 기능은 다 쓸 수 있는데 이런 편의 기능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가격대가 충분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적어도 프로 모델에서는 좀 이런 몇 가지 기능들을 무료로 해금해 주거나 더 낮은 구독료를 제시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더 좋은 반응을 끌어냈을 거라고 봐요. 백본 언과 백본 프로 그렇게 급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백본 프로의 가치는 더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전 백본 언도 그랬는데 너 왜 지금 그렇게 말하냐. 이전 백본 언은 블루투스 연결이 없었어요. 백본이 타협을 봐야죠 뭐. 그러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이 될 거라니까요, 분명히. 훌륭한 제품 품질, 일반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같은 편안한 그립감, 플레이스테이션 듀얼 센서와 같은 깊은 트리거 버튼, 이전보다 더 성숙해진 전용 앱은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블루투스로 여러 장치들을 간편하게 전원할 수 있다는 점은 백본 프로가 갖는 확실한 강점이죠.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제품의 편의 기능들을 사용자가 모두 쉽게 누리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높은 제품 가격대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로 지금보다 더 경쟁력 있는 백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게이머들을 고려한 백본 랩스 측의 헌신적인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모바콘들 대비 초기 구매 비용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 장치와의 이 간편한 무선 연결, 어디 가서 꺼내도 부끄럽지 않을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를 찾는다면 백본 프로 눈여겨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 내가 진짜 프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싸고 괜찮은 그런 모바콘들은 많으니까요. 조금 창피하게 생겼을 뿐이지.